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속 첫 번째 시간으로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까지 유언에 대해 말씀드렸죠? 왜 유언을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먼저 유언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에서의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상속인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조금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유치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상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주신 분이 피상속인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따로 안 외우셔도 되겠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상속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어이없으시죠? 그래도 어이없어야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상속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속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속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죽을 때 내 재산 모두 땡땡 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 그거는 상속이 아닐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이 아니고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입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죠. 상속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엄청난 부자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했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나라의 법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나 고양이 등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또 상속 능력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이 살아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을 받을 사람은 적어도 생존은 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시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태아는 어떨까요? 태아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죠.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나뉘지만 전부 노출설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사망한 경우 태아는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까요? 못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뭔가 좀 부당하죠. 사실 요즘에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일단 임신을 하게 된다면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대부분 10달 뒤에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민법은 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태아인 경우 그 태아까지 고려해서 상속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